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DS 단석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DS 단석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장 DS 단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500원. 현재도 3%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장 자체가 상당히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인석 쪽에도 괜찮은 그런 가격대 방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DS 단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다인석이라는 회사 가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로 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DS 단석에 대해서 장기로 투자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DS 단석은 결국 기업의 가치보다는 세력들이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수급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상당히 물량을 저점이다 생각하면서 많이 담긴 했는데 이 개인과 이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기관에서 이제 이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기관이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게 과연 성공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가에서 매도가 가능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들은요, 매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순매수와 순매도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들보다는 결국 여기 플러스 외국인들의 물량 혹은 기관들의 물량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이 기관이 7만 원짜리 현재 98만 주 중에 약 80만 주 정도를 지금 블록딜에 대한 물량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스톤에서는 2만 원짜리 53만 주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게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만약에 이 물량들을 뭐 블록들이던 어떤 형식으로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블록들이 여러분들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1개월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 법안이 바뀌었고 이 사전 공시가 없이 갑자기 물량을 내뱉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런 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블록들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기보다 이 물량이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면 더욱더 수익을 챙겨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개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주가를 내릴 생각이었으면 기관들이 마음 먹고 이 물량들을 더 던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 전 단기적으로 ETS 단속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려있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던 대응은 대응은 죄송합니다. 대응은 같이 똑같은 타점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최근의 시장 흐름과 DS 단속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섹터들이 이 바닥권을 기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가면서 금리 인하는 이 성장주 중심의 기업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주가가 빌빌 기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DS 단석의 기업 가치로 움직이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 건 결국엔 타점이다. 타점이라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DS 단석을 14만 원에서 14만 원 이 쌍고 전고점 근처에서 매도할 거야. 아니면 나는 15만 원까지 볼 거야. 나는 아니면 나는 10만 원까지만 볼래.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90%는 망한다. 투자 실패한다. 네, 이거는 제 경험상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우리가 고점에 대한 부분을 목표가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를 정하는 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죠. 근데 점쟁이들도 이거 못 맞추죠. 맞추면 다 돈 벌게. 그래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이 고점 신호는 수급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건 수급과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이 DS 단석의 주가의 방향성을 과연 세력들은 올려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박스권이죠. 이 전체 큰 크기의 박스권 내에서 여기를 한번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막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시간으로 앞으로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DS 단서, 뭐 폐배터리, 여러 가지 뭐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그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 과연 DS 단석을 얘네가 어떻게 운전할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단기 고점을 뛰어넘고 이게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리거니와, 그리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이런 걸 쉽게 예측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런 블록들에 대한 물량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과연 얘네들이 어디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이 우선이고, 그 다음 개별 종목에 대한 우선 분석이 우리가 해야 되고, 결국 섹터 분석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건 우리가 매도 타점, 결국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도 못할지언정, 우리가 만약 손실이 큰데 이 손실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또 더 오를까봐, 나 아직도 손실이어서 더 오를까봐 매도를 하지 못하거나, 이 분할 매도, 비중 관리를 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돈 못 벌어요. 제가 이런 타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시장 분석과 개별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실시간 나오는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니까 010-2011-9671로 저에게 단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단석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이 꼭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결국엔 뭐다? 여러분들이 DS 단석을 투자를 하시고 있던, 아니면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하시고 있던,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타점을 어디서 잡는지, 이런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는지, 그리고 이 매수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봐, 떨어지면 너 내 자리를 이탈을 해도 다시 또 올라갈까봐 손절도 못하고, 목표가에 대한 또 익절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 타점을 잡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S 단석에 대해서만큼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한 브리핑, 여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단석이라고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DS 단석이 사실 정말 오랫동안 오랫동안 너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하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 중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던 간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9월 금리 인하잖아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지수나
상승폭이 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주말 동안 미국에서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한 또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은 아직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주춤하는 경향, 그리고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 것도 따라가는 경향. 정말 어떻게 보면 그지 같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국 시장을 해야 된다. 미국 시장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시작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막 주가가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금리 동결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빠졌다가 이 저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가고 안정화가 되어갈 때 그때부터 자산시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DS 단석에 대한 고점도 저는 9월, 늦어도 10월 초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뜰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8월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더위도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 동안에는 더욱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잘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고, 그리고, 꼭 최근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